안녕하십니까, GR세라믹 최유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GR디자인에서 인테리어와 마감까지 다 시공한 현장이고요. 여기는 사직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평수가 되게 작아요. 23평 아파트,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보다시피 주방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평수가 넓지 않다 보니까 공간이 주는 제약이 굉장히 많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소비자분께서 딱 원하시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으셨어요. 자기는 너무 화이트는 싫다.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확장은 전면 베란다가 아니라 후면 베란다 부분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몇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평수, 지난번 그 롯데캐슬 퀸 했을 때는 대형 평수에 진짜 이제 고급 자재를 써서 했다고 한다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자재와 평균적인 느낌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주방부터 보면서 이렇게 한 바퀴 쭉쭉 둘러볼게요. 주방은 보시면 지난번 롯데캐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는데, 이런 데 보시면 다 라운드예요. 라운드를 한번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싱크대나 일반적인 가구들은 모두 다 이제 직각 형태, 그렇다고 해서 모두 라운드를 준 건 아니에요. 식탁이라든지 이런 메인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라운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후면부에 이제 보조 수납 공간과 테이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보조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처리를 했어요. 상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소비자분께서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욕심도 많이 있으셨는데, 이 공간이 주는 제약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지도 못했고 장의 크기를 더 넓히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을 별도로 빼놨는데, 냉장고가 구형 냉장고예요. 옛날 그 문이 4개, 도화가 4개짜리 냉장고다 보니까 깊이도 꽤 깊고요, 폭도 꽤 넓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은 충분하지만 이사를 하실 때 냉장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냉장고가 들어올 수 있는 폭이 돼야 돼요. 이쪽이 다. 그래서 식탁도 많이 빼지도 못했고, 그리고 요 보조 요 싱크대 개념? 요 부분도 좀 더 빼고 싶었는데 그것도 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사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설치가 되면 냉장고도 튀어나올 테고, 이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는 또 김치 냉장고 자리거든요. 김치 냉장고도 폭이 그렇게 안 넓어요. 한 700 조금 넘을 거예요. 70cm 조금 더 나오는 폭이라서 여기를 지금 70cm를 빼내면 김치냉장고가 쏙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냉장고 들어가야 되는 길 때문에. 그리고 이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드하고 진한 그레이, 이 두 가지 컬러를 포인트로 잡았고요. 소비자분께서 우드 색깔은 꼭 넣고 싶고
너무 화이트는 싫다고 하셔서 상부와 이런 것들은 화이트를 넣고 하부 같은 경우에는 짙은 그레이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샘 업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디자인 가구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난번 롯데캐슬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철물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솔직히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이렇게 촉감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크게 나쁘게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사용을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뭐 문짝이 처진다던가 아니면 레일이 고장이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레일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언더 레일을 사용을 하고 완전 기본 형태의 레일을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제 망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거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싱크대의 제일 큰 특징을 하나 잡으라고 한다면 서라운드가 없어요. 상부에도 서라운드가 없고 필러도 최소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선이 조금 심플한 느낌이 들도록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고 거실 쪽으로 가서 거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은 정말 뭐 특별할 게 크게 없어요. 특별할 게 없고 시스템 에어컨을 꼭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배관을 빼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간접등이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가 있어요.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원래라면은 그냥 평평한 천장을 원하셨어요. 근데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천장을 딱 뜯고 위에 완전 위에 천장까지 폭이 얼마 안 나와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에는 천장 높이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단을 내려서 시스템 에어컨을 넣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외기가 저 바깥쪽에 있거든요. 외기까지 이 배관이 지나가야 돼요. 그 배관이 지나가는 길조차 청구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빼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의 필름 작업이나 해서 이렇게 턱을 구분을 준 게 아니고 그냥 도배로 전체적으로 같이 감아서 일체감을 줬거든요. 지금 화면상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벽지 색깔하고 천장지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근데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표시가 잘 안 날 텐데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한 그레이 색깔 사용을 했고요. 천장은 천장지 색깔인 화이트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은 뭐 특별할 게 없죠. 여기에 소파가 들어올 테고 여기 TV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베란다 쪽으로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베란다로 확장을 하시죠. 근데 이 소비자분께서는 앞베란다로 확장을 안 하신 이유가 어머니께서 화분 키우시고 식물 키우시는 게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베란다는 확장을 안 하기로 하고 앞베란다에서 어머니가 식물도 키우시고 화분도 가꾸시고 하실 수 있게끔 생각을 해서 앞베란다는 확장을 안 했거든요. 왜 이 집은 뒷베란다를 확장을 했지? 앞에 확장을 하는 게 더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간 구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세대주분께서는 이 베란다 공간, 물도 사용을 하시겠죠?
물도 사용을 하시고 화분에 물을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쪽 베란다는 확장을 안 했고, 그리고 보시면 허리춤 정도까지는 타일을 다 돌려놨어요. 물을 좀 쓰시겠죠? 쓰시다 보면 벽체에 페인트 칠이라든지 아니면 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관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속성에 있어서도 타일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반타일을 이렇게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원래 거실 베란다보다 안방 베란다가 여기가 조금 더 좁죠. 좁고 긴 형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과감하게 절반을 잘라서 이쪽은 창고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외기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세대주분께서 캠핑이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캠핑용품이 엄청 많다고, 캠핑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선반도 두 군데 이렇게 질러놨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 캠핑용품들이 긴 게 많아요. 의자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긴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랫부분에 조금 더 공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샤시도 여기까지만 끊고 여기는 이제 외기창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기를 문 닫고 외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끔, 요즘에 아파트들은 바깥쪽에 이제 외기를 못 달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외기실이 따로 있어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기를 밖에 달지도 못하게 하면서 외기실이 따로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별도로 창고도 사용을 하면서 외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공간을 구성을 하려면 샤시를 계획할 때부터 시작해서 목공할 때,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랑 협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잘 구성을 하고 좀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세대주분이랑 협의를 한 3-4번 협의를 하고 바로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고 미팅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인테리어 사장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주어진 시간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고요.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공사 기간이 길다 그러면 셀프 인테리어로 도전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 공사 기간에 따라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여기 어려웠던 점과 그래도 잘 나온 부분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공사 기간은 중요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이사 나가는데 다음 주에 입주할 거예요. 근데 공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 오셔서 자, 입구방이거든요. 입구방은 어머니가 사용을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사용하실 방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시가 있었겠죠. 샤시를 확장을 하고 이중창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조명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여기는 벽지가 베이지 계통이에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가구가 어떤 게 많이 쓰시냐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받았더니 온통 원목이에요. 그것도 좀 짙은 원목. 그래서 원목이랑 최대한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웜톤의
베이지, 조금 옅은 베이지인데 지금 조명이 주백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베이지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어머니분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괜찮죠? 예쁘죠? 그리고 뭐 방은 가구가 들어오고 해야 뭐 이게 구성 요소들이 채워질 테니까 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안방을 보시면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어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단을 내려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아이가 사용을 할 거래요. 제일 큰 방을 아이에게 양보를 하셔서 제일 큰 방에는 민트 색깔로 구성을 해서 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좀 파스텔 톤의 구성을 했거든요. 어제 아이도 왔었는데 아이도 굉장히 만족해요. 자기 방이 제일 예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제일 뿌듯하고 저도 열심히 공사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방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인데 이 방은 진짜 크기가 많이 작아요. 작고 그냥 기본적인 도배와 뭐 이런 걸 했고,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분께서 어제 미리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 열어보시면 바로 뒷베란다랑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 장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환기도 잘 안 되고 많이 사용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장이랑 구성을 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을 보실 거고요. 화장실은 일반적인 이런 방문이 아니죠.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했고, 여기는 불투명한 유리를 넣어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창을 냈거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베이지 톤으로 사용을 했어요. 벽 타일도 베이지 톤의 타일을 사용을 했고, 벽이랑 바닥이랑 똑같은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체감 있게끔 구성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장이랑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 베이지 톤으로 사용을 했고, 포인트 컬러로는 골드를 여러 군데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뭐 수전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샤워기라든지 뭐 액세서리, 그 다음에 코너비트까지 전부 다 골드 색상으로 사용을 해서 포인트도 되고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소비자분께서 꼭 원하는 게 하나가 있으셨어요.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너무 어둡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메인 등을 꺼 볼게요. 메인 등을 끄면 여기에 간접등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간접등만 켜놓고 밤에도 이렇게 화장실에 왔을 때 너무 어둡지 않은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여기 간접등을 넣어 놨거든요. 요거는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간접등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것도 어떻게 디테일을 푸느냐에 따라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 화장실을 구성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고는 크게 별다를 게 없어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현관이죠. 현관 같은 경우에는 현관도 별 그게 없어요.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우측에는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 좌측에는 파티션을 세워서 중문을 설치를 했거든요. 파티션을 설치하고 원래 여기 유리를 넣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집주인분께서 갑자기 바꾸셨거든요. 원래 여기 중간에도 거울을 넣으려고 하셨는데 거울을 넣고 유리를 넣으면 거실에서 이쪽 현관 쪽을 바라봤을 때 거울이 보일 것 같다고, 밤에 무서울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 거울도 없애고 여기도 유리를 없애고 아예 막아버렸어요. 막고 거울이 원래 여기 있을 거울을 여기 그냥 작은 거울로 하나 대체를 했고요. 선반을 하나 놔서 여기는 뭐 차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놓으실 수 있고 디퓨저도 간단하게 놓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많이 변화됐다라기보다 좀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여기 뒷베란다를 안 보셨죠? 뒷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자리랑 이런 거를 다 할애를 하다 보니까 많이 협소해졌거든요. 뒷베란다는 터닝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아무래도 실내와 바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협소해요. 협소하고 세탁기 자리 하나 정도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원래는 여기 붙어 있었어요. 여기 붙어 있는 거를 확장을 하면서 배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저쪽으로 빼서 보일러 바로 옆으로 옮겼어요. 옮겨서 실내에 보기 싫게 있지 않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계량기를 옮겼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 되나보다 하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스 관련 도시가스나 보일러 이런 것들은 정말 자격증이 있으시고 전문 업체에 꼭 맡기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모든 게 소비자분이 이렇게 덮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관련, 그 다음에 소방 관련 이런 것들은 꼭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인테리어를 저 할 수 있어요 해서 뭐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이런 거를 건드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발각됐을 때는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입에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전문가에게.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러도 그냥 아무나 그냥 설비하시는 분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전문 시공업체에게 맡기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새 보일러로 바꿨어요. 컨덴싱 보일러, 그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했고요. 앞으로 좀 오래 사용을 하셔도 이상이 없게끔 구성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인테리어 한 부분들을 다 둘러보셨거든요. 둘러보셨고, 요즘에 메인 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는 이제 다들 아시죠? 거의 매입등으로 좀 크기가 작은 매입등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조도에 맞춰서 구성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는 당연히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르그랑 콘센트인데 유럽형 콘센트거든요. 스위치거든요. 여기는 포인트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스위치만, 여기 거실의 스위치, 화장실 스위치, 그 다음에 주방 스위치, 이렇게 세 가지는 르그랑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달아드렸거든요. 그리고 거실 스위치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신축 아파트에 가시면 다 있어요. 이거를 스위치 하나를 내리면 전체 소등, 일괄소등이 되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하나 넣어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기사장님이랑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전기사장님이랑 의논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일괄소등 스위치는 만들 수 있거든요. 꼭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 계획을 잡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방에 불 다 꺼져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간편하게 스위치 하나만 내리고 바로 나가버리면 되는 일괄 소등 스위치거든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인테리어 한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고 공사를 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현장이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아파트 23평, 평수는 작지만 그래도 공정은 들어올 게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16일 공사를 했어요. 그 16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거기다가 16일날, 8월 16일날 대체 공휴일까지 껴버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 다 빠지고 나면 실제로 공사한 기간은 정말 짧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됐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공정이 한 2공정, 3공정 이렇게 겹쳐서 들어왔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장소는 협소한 데다가 일하시는 분들 공구라든지 뭐 도구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 그거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뭐 여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이게 공정을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랑 2공정, 3공정 같이 들어오는 거랑 작업 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인테리어 계획을 잡으실 때 꼭 전체적으로 공정을 따지시고 공정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 일수를 내세요. 일수를 내고 거기 플러스 3, 4일을 더해서 그 이후에 이삿날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오시냐면 이삿날을 먼저 잡아놓고 인테리어 계획을 잡으세요.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인테리어 계획을 다 잡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 공정들을 쭉 나열을 하셔서 공사 일정을 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 날짜를 빼고 플러스 한 3일에서 4일 모든 공정이 5일 만에 끝낼게요 했는데 5일 만에 안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5일 만에 끝낼게요 했는데 4일 만에 끝내면 더 좋겠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타이트한 공사 일정을 잡으셨다면 거기에서 플러스 3일, 4일 정도는 여유 있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삿날을 잡으시는 게 좋거든요. 제발 인테리어 계획을 다 세우고 인테리어 공정 날짜까지 낸 다음에 이삿날을 꼭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도 있었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좀 깔끔하게 잘 나와서 나름 괜찮게 나왔고 소비자분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할 때 요소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긴 영상 보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꼭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열세라믹에 항상 여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 영상을 봐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지열 세라믹으로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열 세라믹의 최병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